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금융시장 연일 흔들. 네, 정말 연일 이런 소식입니다. 네,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더군요.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좋지 않죠.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 강세라는 건데 지금 1,320원을 돌파했어요. 1,326원까지 갔습니다. 네, 1달러당. 장중에? 네,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고환율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주가도 사실은 장중에는 이게 지금 2,322선으로 가면서 상당히 위험했어요. 한 6%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살아있다 이런 호재 뉴스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이제 상승하면서 그래도 2,330선입니다. 그래도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대장주에 훈풍이 불면서 오른 게 그나마 이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자, 소비 심리도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요. 부동산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제 서울의 경우에 이제 7주 연속 하락. 그리고 이제 지금 용산의 경우에는요, 1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하면서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 좀 강세가 유지되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0.04% 하락으로 지난 0.03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커진 거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좀 얼어붙고 있는 부분이고 강남 경우에도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정부 대책 빨리빨리 마련해야 될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메시지가 있었죠. 금융 리스크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선제적인 대응이 된다. 이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어쨌든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네. 이미 빅스텝 내딛었고요. 그럼 시중금리, 대출금리 오를 테니까 취약계층.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주택구입자, 청년, 소상공인 이 대출을 상환을 뭐 연장해 주거나 혹은 이자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제 갈아태운다든가 안심 전환 대출 같은 것이죠. 이런 대책들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네, 경찰국 속전속결. 네. 경제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정부 움직임 이게 또 눈에 띄네요. 네, 행안부 이상민 장관 오늘 오전 11시에 그동안 얘기됐던 겁니다. 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서 어쨌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신설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휘 체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네. 경찰국 국장은 지금 치안감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3개의 과가 있는 거예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그런데 이제 인사지원과의 경우에는 이 과장도 경찰에서 채우고 전 직원을 5명이거든요. 경찰로 채우겠다. 자치경찰과도 이제 경찰이 이끌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명 규모가 되거든요. 치안감 국장까지 포함을 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용 자체가 앞으로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 산하청들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승인하고 사전 보고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경찰국을 연결하는 채널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찰 통제용 조치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설명해요? 이상민 장관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 청와대가 밀실에서 하던 것을 이것은 행정적인 정상 절차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휘규칙도 발표가 됐어요. 이 지휘규칙을 보면 결국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다라는 게 이상민 장관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해가 많은 게 문제인데 불식시켜 나가겠다. 수사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일선 경찰들은 지금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삭발, 천막농성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소속이죠. 소속은 어쨌든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이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까지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체가 오늘 발표된 경찰국 신설이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네. 자,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또 정치인데요. 출마 강행. 네. 자,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하지 못했죠. 네, 이게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전 위원장인데 사실은 뭐 국회 안에 소통관, 이런 정론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 동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시간 조절이 안 된 모양이에요. 네. 실내에서 못하고 뭐 로텐도홀에서도 못하고 그래서 국회 분수대에서 하겠다. 근데 국회 정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입장은 분수대에서 하더라도 경내에서 하려면 현역 의원 역시 동석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었나 봅니다. 국회 정문 밖에 길거리에서 했는데 당대표에 난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민주당 바꾸겠다. 뭐 메시지 내용은 청년민주당으로 만들겠다. 팬덤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 성범죄, 성비위 때문에 이렇게 몰락한 거 아니냐. 강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 등등 강경 메시지를 냈는데 자,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당의 비대위, 당의 당무위 모두 다 권리당원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출마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오는 일요일, 월요일 이제 접수해야 되거든요. 접수는 될 수 있겠지만 반려되지 않겠는가, 거부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좀 옹색한 처지가 네. 그 기자회견 장면에 딱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재명 의원도 당권 도전 강력하게 시사를 했군요. 네, 일단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결심이 섰다 하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고요. 오는 17일 일요일 재헌절입니다. 이제 이때 당권 도전 선언과 함께 아마 이제 등록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재명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 패배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책임이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회피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이끄는 게 오히려 책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내놓은 거예요. 네. 강력한 당권 도전 시사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당권 도전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한 발언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이 있어야 한다. 17일에 공식 발표요? 네, 17일 일요일 아마 등록과 함께 당대표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발표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7인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좌장 역할하던 정성호 의원이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당대표 나아가선 차기 대권 주자 이 행보가 과연 순탄하겠느냐. 사법 리스크 관련한 지적이 계속 있으니까요. 방탄용이라는 비판 네.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리사욕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